안녕하세요. 포커스 부평의 김우현입니다. 일자리가 희망이라는 말이 더욱 실감났던 2018년도였는데요. 부평구도 다양한 대상층의 경제적 생활 자립을 도모하며 고용 안정에 힘을 써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사회적 기업 육성과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위한 지원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민간 경제 성장과 사회 취약계층의 더 나은 삶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부평구의 따뜻한 동행을 함께 만나보시죠. 2017년 4월에 개소한 나눔과 더한 부평 사회적 경제마을센터는 사회적 경제의 뿌리를 확산하며 사회적 기업을 인큐베이팅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의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부평 사회적 경제 마을센터는요, 2017년도 4월 17일 날 이제 개소가 됐고요. 마을 공동체 쪽에서는 이제 마을 공동체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그런 아카데미 그런 교육을 추가되고 있고요. 마을 공동체 만들기 공모 사업으로 해서 연간 1억 5천의 예산을 들여서 35개의 공동체가 그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자활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사회적 기업이 해당이 되겠고요. 창업을 시험하는 그런 법인 사업자나 아니면 개인 창업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입주 조건을 말씀드리면 부평구에 이제 소재돼 있어야 되고요. 사회적 기업들은 이윤 추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다양한 가치 실현도 기업의 비전으로 삼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회적 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한 교육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비롯해 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인 등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참여했는데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리더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실무 등 필요한 정보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협동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가 많이 부족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클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저희 사업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이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신입사원이라서 잘 몰랐는데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전반적인 업무랑 필요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나눔과 더한 부평 사회적 경제마을센터 내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예비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마을 공동체들이 입주해 있는데요.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농업회사 법인인 이곳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도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생산하는 제품은 강화 육령군 홍삼으로 만든 경옥고와 경옥고 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주 재료예요. 그래서 육령군 홍삼의 뇌두를 따고 이렇게 다듬어서 사용하고요. 옆에 있는 게 생지황 그리고 복룡이에요. 양봉협회가 인증한 꿀 이렇게 4가지 재료로 물건을 만드는데요. 만드는 과정은 정통적인 방식 그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와 환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은 현재 협동조합이죠. 그래서 참 좋은 협동조합 또는 푸른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의 생협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광고 홍수 속에 한 끼 식탁을 준비하는 소비자의 선택이 혼란스러울 때도 많은데요. 무엇보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환경도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의 성장이 반갑게 느껴집니다. 생산을 해서 또 팔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평에 오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많은 도움을 현재 받고 있고요. 강화 특산물, 인천 특산물에 대한 좀 가치들을 알아주는 많은 좀 소비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꿈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접어든 요즘 노인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전문 요양보호사들의 책임 있는 역할이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부평 사회적 경제마을센터에 입주한 사회적 협동조합인 이곳에서도 장기 근속 요양보호사 파견 등 믿을 수 있는 요양 서비스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 도우누리 정다운 사회적 협동조합은 돌봄 서비스를 하는 제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는 한 60여 분 되시고요. 사회복지사는 저까지 5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우누리 정다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게 된 계기는 중장년 여성들에게는 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드리고 지역 사회에서는 이제 이용자분들이 믿고 이용하실 수 있는 좋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그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여기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 입주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어르신들 서커스 관람이나 극장 모시고 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김장 행사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아무래도 여기 마을경제센터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더 교류도 많아지고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하게 되고요. 요양보호사분들은 직접 원하는 가정을 방문해 정성을 다해 어르신들을 돌보고 계신데요. 요양보호사와 어르신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가족을 대하듯 진심이 담긴 요양보호사의 환한 미소에 어르신들의 표정도 한결 편안해 보이는데요. 요양보호사가 직접 준비해온 소품들이 어르신들에게도 흥미롭습니다. 손을 활발히 움직이면 인지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은 물론 일상적인 가사 생활도 챙기다 보면 요양보호사와 어르신들의 마음엔 어느새 돈독한 정이 쌓여갑니다. 가족이 먹는 것처럼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 돕고 있고 항상 원하시는 거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위해 다양하게 교류하며 경제 기업들의 협력 공간이 되어주는 나눔과 더함 부평사회적 경제마을센터. 다양한 마을 공동체들의 요람인 부평사회적 경제마을센터에서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미래의 경제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부평 구민의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동이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간절하게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장애인 분들도 계십니다. 장애인분들의 취업률은 40%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평구에 장애인분들이 경제활동도 하시면서 또 직업 재활 훈련까지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 저와 함께 가보시죠. 이곳은 고용의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직업 적응 훈련과 함께 일자리도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활을 돕고 있는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입니다. 구프랜드 어떤 곳인가요? 저희 구프랜드 보호작업장은 그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로서 성인 발달장애인 분들이 이 구프랜드 시설에 오셔서 직업훈련과 직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훈련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훈련할 수 있는 분야는 지금 복사용지 그리고 소독 그리고 각 욕구에 맞게끔 자기 기능에 맞게끔 임가공을 통해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아니면 또 우리 자체적으로 이 안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장애인의 직업 재활은 우선 직업 상담과 직업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직업 재활 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개개인의 직업 능력 및 특성에 맞춰 다양한 직업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 직업 상담이랑 평가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내담자분의 그 정보 수집과 그리고 직업재활 계획 수립, 또 의사결정, 문제 해결, 사례관리 등을 위해서 실시하는 전반적인 상담 활동인데요. 이용자분들의 직업 선택과 직업 유지를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정 과정의 직업 재활을 마친 후 본격적으로 작업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충분한 훈련과 평가를 통해 근로장애인으로 당당히 선발된 분들입니다. 눈빛 하나에도 집중력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곳에서만큼은 장애인들도 편견과 차별 없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일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좋으실까요? 친구들하고 같이 일하니까 좋아요. 제가 혼자서 이거 포장지 집어넣고 하니까 좋아요. 즐거워요. 즐거우세요? 네. 이들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것은 단순히 복사용지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사회 속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담아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제품들의 그 판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저희 구프랜드에서는 그 자체 생산품으로 복사용자하고 그다음에 소독 사업을 두 가지가 지금 저희가 자체 생산품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제품 판로는 이제 인천 장애인 생산품 시설하고 그다음에 관공서, 그다음에 이제 기업,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와, 이 향초의 향기 정말 좋은데요. 장애인분들이 누구나에게 선물해도 이렇게 기분 좋은 향초를 만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도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 현장 함께 가보시죠. 양초를 빚어가는 장애인분들의 표정도 설렘이 느껴지는데요. 양초의 불이 환하게 타오르듯 이를 통해 일상의 소박한 행복을 누리는 장애인들이 더욱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직업 재활이 장애인분들에게 갖는 의의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장애인들도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과 자아를 위해서 구프랜드에서 직업 훈련을 받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배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적 훈련 외에도 건강한 사회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적응 훈련과 여가 활동 서비스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현수막인데요. 현수막에도 장애인분들의 손길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그 특별한 현장 찾아와 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장애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이곳은 장애인 직업 재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를 통해 중증 근로장애인의 고용 창출과 자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활동을 하시나요? 네, 저희 아이드림은 2010년 1월부터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 분들하고 그리고 발달장애인 두 장애 유형의 분들이 저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은 뭐 어떤 물건을 만드시는 거예요? 현수막을 저희 중증 장애인 인증으로 받아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수막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장애인들의 손놀림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앞을 볼 수 없다는 장애는 이분들에게 단지 조금 불편한 것일 뿐 일에 대한 의지와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답니다. 어떤 점이 좋으세요? 그냥 스티커 붙인 거랑 펀칭 뜨는 거랑 재밌어요. 재밌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무 끈 자르는 것도 재밌고요. 끈 묶는 것도 재밌어요. 하나의 현수막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저마다의 역할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조금은 더디지만 최선을 다하며 얻는 뿌듯한 성취감은 작업 과정에서의 어떤 어려움도 말끔히 잊게 해줍니다. 보통 하루에 어느 정도 작업량이 될까요? 하루에 평균 한 20장 정도 저희가 지금 출력하고 이제 후가공을 하고 있고요. 그 대량 주문이 있을 때는 100장까지도 저희가 생산해서 납품 설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현수막을 만들 때 조금 주의하실 점이 있으실까요? 네, 이게 이제 광고 효과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디자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 주문을 해주시는 관공서나 업체에 요구를 저희가 잘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제작한 현수막들은 주민센터 인근 행정 게시대 외에도 원하는 장소에 필요한 문구를 주문받아 제작되는데요. 고객에겐 높은 만족도를 선사하는 한편 장애인들에게도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는 행복을 안겨줍니다. 장애인분들에게 어떤 효과를 좀 미칠 수가 있을까요?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활동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중증 장애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직업재활 시설인데요. 저희 이제 아이드림이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시설 내 한편에선 전선과 콘센트 조립 등 손가락의 소근육을 활용한 직업 훈련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훈련에 참여하는 장애인분들은 20대에서 50대까지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작은 부품을 다루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포기란 없습니다. 조금 서툴러도 손끝의 감각을 발휘하며 훈련에 열심입니다. 하시면서 어떠세요? 우선은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와서 이런 걸 했을 때 굉장히 서툴고 실수도 많이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지도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조금 재밌는 거 느끼시나요? 재밌는 거는 그래도 저보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린 친구도 있는데 제가 몸이 불편하고 부족한 점도 되게 많지만 서로 되게 도와주는 분들 다 계셔가지고 감사한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쉽고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각 장애인분들에게 이 도전은
결코 만만치 않은데요. 계속되는 반복 작업을 묵묵히 해내다 보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쌓여갈 것입니다. 장애인분들의 직업 재활 교육이 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집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저희 같은 시설에 나오셔서 다양한 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그런 근로자로서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돕고 싶습니다. 다양한 인쇄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사무실에서 토너 카트리지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제품인데요. 장애인분들이 만드는 친환경 재생 토너 카트리지가 요즘 이 뛰어난 품질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해서 그 현장을 와봤습니다. 함께 바로 가보시죠. 폐 카트리지를 활용한 친환경 재생 토너 카트리지 생산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곳에서 생산한 재생 토너 카트리지는 안전성과 뛰어난 품질로 장애인 생산품 1등으로 인정받는 등 구매 인기도 높습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그 재생 토너 카트리지가 품질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보통 하루에는 어느 정도 작업하세요? 제품 모델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 7, 80개 정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또 100개 이상씩 제품이 나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순서로 작업을 하시나요? 폐 카트리지가 입고가 되면 분해실에 가서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해서 분진 제거를 다 하고 분진 제거된 이제 자재들을 세척을 하고 우리가 필요한 조립을 하고 다시 또 충진실에 들어가서 충진을 합니다. 그리고 충진하고 나온 제품을 다시 완조립해서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포장까지 이렇게 마무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비와 장비들의 꾸준한 최신화로 환경 오염을 억제하는 등 작업 능률도 효율적으로 높이고 있는데요. 단계별 과정들은 여느 작업장 못지않게 분업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드는 이 카트리지를 구매하시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정품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인의 부평에서 생산하는 이 친환경 토너 카트리지에 이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비장애인들보다도 오히려 더 섬세하게 꼼꼼하게 체크하는 습관이 있어서 저희가 불량률을 최소한 줄이는 데 많이 우리 친구들이 힘쓰고 있고요. 최고의 품질을 책임지며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근로장애인들. 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가 쌓이는 데는 장애를 이겨내며 저마다의 의지를 담아 성실함으로 이뤄낸 결과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만든 재생 토너 카트리지로 프린트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선명하죠. 이렇게 품질은 정말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완성된 재생 토너 카트리지들이 고객들을 만나러 갈 준비가 한창입니다. 제품 생산에 자신들의 손길이 스며들어 있어서일까요? 마지막 출고를 위한 과정도 남다른 애정으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장애인분들입니다. 어떤 점이 가장 좋으실까요? 나베 붙이고 검정랑 파랑 빨간색깔은 노랑 저 땅가 좋아요. 따뜻하게 피셔 닦고 잘 좋겠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하세요? 포장하거나 닦는 거 많이 하는데 거의. 포장이나 닦는 거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포장이나 닦는 거 하실 때 어떤 생각 드세요? 분량 안 나게. 시설 내에는 재활 프로그램을 위한 다목적실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취미로 배울 수 있는 댄스 교실과 스포츠 교실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됩니다. 장애인들에게 직업 재활은 물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해 밝고 건강한 사회성을 길러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취업에서 조금 약간 핸디캡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도 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자질을 갖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설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훈련이나 그런 재활 활동을 통해서 거의 정상인 수준의 직업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사람마다 다 각자 태어난 그 능력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두 번째는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을 대하고 또 이제 세 번째는 부평구 안내에 여러 가지 직업재활 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시간이 나시면은 봉사활동이라다 방문을 해보시면은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확실히 이제 장애인의 생각이 많이 달라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장애인분들이 직업 재활 교육을 받는 부평의 다양한 시설들 다녀왔는데요.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뜻깊었던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평구의 장애인분들의 능력이 사회에 더 발휘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활동은 사회활동에 빠질 수 없는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하기 좋은 사회 환경을 만들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공감대가 커질 때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복지 실현도 가능해지는데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해 가며 장애인들이 더 많은 일터에서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게 될 부평의 힘찬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나비의 날갯짓처럼 작은 움직임이 주변의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정보의 공유와 흐름이 빨라지고 있는 요즘, 나비 효과는 더 강한 힘을 갖게 되는데요. 미래 경제의 시금석이 될 사회적 기업의 성장과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부평구의 지치지 않는 발걸음이 2019년도에도 지역을 넘어 우리 사회의 희망을 견인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계획에 앞서 결과를 예측하고 지난 과정을 다시 한번 살피는 자세는 미래 성장의 발판이 되는데요. 행정의 지혜를 모아 더 나은 국민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부평구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평은 지금에서 발전하는 부평구의 자양분이 될 유익한 소식들을 만나보시죠. 부평구는 지난 11월 13일 2019년도 지속가능 발전 이행 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3차 본위원회는 2019년도 지속가능 발전 이행 계획에 대해 1개 단위 과제와 25개 세부 사업 등을 가결했습니다. 2017년도 대비 추가된 단위 과제는 출산 친화적 사회 기반 강화입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구정의 방향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구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부평구청에서 행복부평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강연회에는 에너지 넘치는 행복한 인생 만들기란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또 부평구 행복 체감도 현황과 부평구 주민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11월 15일 글로리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과 함께 정신보건 및 치매시설 민간 위탁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부평구는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돌봄터 등을 민간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5개 센터가 12월에 위탁 기간이 끝나 부평구는 다시 새 민간 위탁 기관을 심사했습니다. 심사 결과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진복지재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글로리병원, 치매안심돌봄터와 치매안심센터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선정됐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11월 16일 2018년 제2차 부평 미군기지 반환 활용 자문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부평구는 이날 협의회에서 위촉직 위원 9명을 신규 위촉하고 지난 8월 용산지역 신임사령관의 간담회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또 지난 10월 캠프마켓 제1차 민간협의회 결과 보고와
지난 11월에 예정된 2차 민관협의회 개최 안건 등을 공유하며 부평 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위한 자유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1월 7일 KTNG 복지재단 인천복지센터와 부평구가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릴레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8개 복지기관과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여해 김장김치 13,000kg을 마련했습니다. 김치는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기관을 통해 저소득 가구 1,300세대에게 전달됩니다. 부평구 사랑의 김장 나눔 릴레이는 동절기에 소외된 이웃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김장김치를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주신 기관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지난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2018년 노인 일자리와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업평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평가회는 지난 1년간의 사업을 돌아보고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평가회는 2018년도 사업보고를 시작으로 우수 참여자 표창, 활동 동영상 상영, 활동 사례 발표와 2019년도 사업 안내로 진행됐습니다. 센터는 노노케업 사업 등 12개 사업에서 3천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사회 참여와 일자리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곽운현 센터장은 지난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사업이 잘 마무리돼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2019년도에도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 노인복지관은 지난 11월 23일 제11회 경로당 작품 전시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시회에는 부평 지역 경로당 17곳에서 1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경로당 회원들은 이날 1년 동안 갈고 닦은 운동과 노래, 악기 연주 실력 등을 선보였습니다. 작품 전시회는 한지공예, 손뜨개, 천연 화장품 만들기 등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작품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축사에서 부평 지역의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 문화 보급 사업과 일자리 등 사회활동 사업에 행정과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는 제409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지난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화재 대피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화재 대피 훈련에는 구 공무원과 자율방재단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훈련은 대형 화재 사고 발생 시 건물 내 주민 대피와 행동 요령을 익히기 위한 내용으로 화재 대응 시스템 점검, 대피 후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과 완광기 사용 복구임도 실습했습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화재 대피 훈련으로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부평구 민간분과는 지난 11월 19일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는 지난 10월 25일 불우이웃 돕기 1일 찻집을 통해 기금 300만 원을 마련해 진행된 것입니다. 이날 부평구 민간분과 회원 30명과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은 연탄 4,000장을 직접 배달하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도 봉사활동 현장을 찾아 일손을 도왔습니다. 차준택 구청장은 항상 앞장서서 나눔을 실천하는 부평구 민간분과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부평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평 역사박물관은 지난 11월 19일 부평 노동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피와 땀 그리고 눈물 특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1980년 민주화운동과 함께 노동자의 생존권과 인권을 위한 노동운동이 전개되면서 부평은 노동자의 도시가 됐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공단 조성 이후 부평의 변화와 함께 노동자들의 치열했던 삶의 시간을 담아냈습니다. 박물관 관계자는 흔히 부평 지역 역사의 큰 주제를 조병창과 미쓰비시를 중심으로 한 강제 동원과 해방 후 미군 기지로 생각하는데
공단과 그 안에서 일어난 노동운동 역시 부평의 중요한 역사라며 그때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설렘과 기대감을 안겨주는데요. 2019년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황금 돼지띠의 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포커스 부평은 더욱 유익하고 따뜻한 소식들이 함께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